쇼피코리아 권유나 지사장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이커머스 마케팅 인사이트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는 필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쇼피코리아 권유나입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쇼피코리아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해외로 온라인 직접 수출을 하는 역직구 사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서 시작해서 지금 작년에는 남미로까지 진출을 했고, 올해는 이제 한국 셀러분들을 위해서 유럽으로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곧 오픈 계획에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래도 이제는 성장을 해온 결과로 다행히도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해외 수출을 하신다는 판매자분들한테는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채널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유고브라는 영국의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전 세계 55개국 그리고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탑 10 글로벌 브랜드 중에 아시안 브랜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하나는 쇼피. 그래서 삼성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2위를 했고, 그리고 쇼피는 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탑 10 중에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된 브랜드는 2개, 그래서 쇼피가 6위, 그리고 아마존이 7위 이렇게 하면서 쇼피가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더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쇼피 코리아, 저희 한국법인은 작년에만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매출로 2천억 원 이상의 판매를 달성했고, 이 판매률은 정부 지원 사업 금액, 이제 투자 대비 100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여기에 핵심에는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저희는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특히 동남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가장 첫 번째 시장이고 가장 핵심 시장이고 현재 한국 판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쇼피를 통해서 진출해 있는 시장으로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파트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동남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시장 트렌드에 대한 얘기고요. 시장 트렌드라는 게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 대비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가 이해하고 짚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시장 규모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동남아에서만 도대체 1년에 몇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지 좀 감을 저도 잡고 싶었는데, 매해 새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인구가 저희 대한민국 전체 인구랑 맞먹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매해 4천만 명씩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가 유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시장 규모, 이제 인터넷 시장이라고 하면 이커머스뿐만 아니고 이제 서비스까지 포함이 된 거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면은 한 150조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대비 한국도 사실 되게 디벨롭된 마켓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정말 높은 편이에요. 정말 높은 편인데 이제 한국보다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2025년에는 300조 원 이상으로 성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희가 이커머스나 인터넷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제 모바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동남아에는 모바일 사용 인구수가 많다, 비율이 높다인데, 사실은 이제 이 모바일이 좋은 이유를 저는 거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바일이 좋은 이유는 PC 또는 이제 그 컴퓨터, 데스크탑에 비해서 유저의 시간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유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면 오프라인에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매장 또는 업체의 위치죠. 입지. 그리고 거기 얼마나 유동 인구가 지나가는가, 몇 명이 지나가는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사용을 하는지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나의 플랫폼, 나의 어플에서 체류를 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의 차별점, 이 시간의 쉐어를 갖고 오는 거에서 모바일은 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지만 핸드폰은 이제 거의 저희가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 시간이 중요하냐를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다른 플랫폼들,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어플리케이션 유저들이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그 유저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플랫폼상의 어떤 그 금전적인 트랜잭션 가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결론은 유저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금전적인 트랜잭션의 가치, 거래 규모도 함께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남아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큰지 보여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모바일, 핸드폰을 쓰는 시간보다 동남아 사람들은 거의 2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액티브하게 브라우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2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인구 수, 사용자 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 또한 저희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저희 국내 상품, 국내 업체분들이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어떤 잠재력이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사실 한국 상품이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 해외에서 오는 해외 상품이잖아요. 근데 한국과는 대비되게 동남아의 경우는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용도도 높고 그리고 내가 아직 사용해 보지 못한 지나가면서 매장에서 보지 못했던 온라인에서 새롭게 보는 상품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시도를 해볼 만한 수용도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지난번 이전에는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브랜드를 새로운 제품을 사본 경험이 있는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고 이제 이에 비해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20% 미만, 한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구매하게 되는 모든 제품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사게 되는 비중 사실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 내수의 제품 제품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에서 사는 제품의 비중이 60%고 그리고 사실 경제 규모가 꽤 되는 말레이시아만 해도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저도 사실 뭐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10% 내외고 일본도 비슷하게 한 10% 내외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매장에서 직접 접하지 못했지만 새로 보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수용도가 되게 높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시장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기인하는 한국이라는 브랜딩,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은 한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쇼피에 들어오고 나서 한
3년 반 전에 쇼피에 입사하고 나서 이 한류라는 게 정말 없어지면 약해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의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정말 매출에 직결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설명을 할 때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저희는 최대한 많이 이제 공식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출발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뭐 한국이라고 써 있다든지 태극기가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 한국이라는 그 브랜딩 자체가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을 높여주는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동남아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온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품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고 저희가 한국이라는 것, 사실은 이제 어떤 캠페인을 할 때 특정 상품군 아니면 특정 용처에 대해서 저희가 셀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화돼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가 테마를 잡고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작년 한 해에 특히 중진공과 함께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국 상품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브랜딩으로 캠페인을 했던 예시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캠페인을 하게 되면 최소 몇백억 수준의 판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 업체분들도 이런 캠페인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에 도움을 느끼시고 저희한테 이제는 먼저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동남아에서 구매하고 계시는 한국 상품이 저희 입장으로 이거를 바꿔보자면 20만 원짜리 로션을 사는 거예요. 저희가 실물도 보지 못한 채 어디선가 광고는 받고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로션을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점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이제 각각 국가별 상품마다의 평균 객단가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이제 한국 판매자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들의 평균 이제 구매 단가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바 그래프는 이제 중국발 상품들, 세 번째 바 그래프는 이제 현지 판매자분들의 상품들인데, 보통은 이 구매 단가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플랫폼이 조금 더 성숙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군이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고 새로운 판매자들이 인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트렌드를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한국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객단가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저희가 비싼 동남아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싼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 좋은 품질과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한국이라는 브랜딩에 기반해서 이분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지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구매의 수준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저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코로나 팬데믹 상태와 그리고 그에 따른 뭔가 이제 구매 행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쇼피에서도 더 다양한 유저분들 그리고 더 다양한 상품군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면 도심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생필품 에 집중이 돼 있는 온라인 쇼핑 행태를 보였다면, 지금은 도시에 국한되지 않은 뭐 다양한 지역에서 모든 다양한 유저분들이 들어오시고, 생필품에 국한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비싼 거라도 내가 만질 수 없는 의류라도 그리고 식품이라도 모두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태로 변하다 보니 이런 프리미엄인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국의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그 한류라고 말하는 게 동남아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한류,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험한 비율이 60%고 사실은 저희 국내에서만 봐도 전체 인구의 60%가 다 경험하게 되는 특정 국가의 문화가 얼마나 될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그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한국 사실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배송이에요. 배송인데 이제 앞뒤 다른 그 강연에서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쇼피의 요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고요. 저희가 뭐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간다든지 일반적인 그런 국제 우편과 대비했을 때 쇼피의 배송 요율 자체가 낮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동남아 소비자까지 도어 투 도어로 아주 낮은 가격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상품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송 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만 원짜리 로션을 온라인에서 산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샀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저희는 떨어진다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동남아까지 가는 상품들의 배송 기간이 중국에서 가는 것보다 저희가 10% 배송 기간이 길어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가 더 긴데 그 주문 취소율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미 결제를 했는데 받기 전에 기다리다가 취소하는 그 주문 취소율은 저희가 한국 상품이 중국 상품에 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송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떤 상품군이냐, 어떤 포지셔닝이 되어 있느냐, 프리미엄이냐 아니냐, 사용처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소비자들의 배송 기간에 대한 반응도는 조금씩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로 보냈을 때 보통 이제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근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여기에서 핵심은 동남아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20만 원짜리 로션을 샀을 때 일주일 안에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는 경쟁력 있는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을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한국 상품의 어떻게 보면 이제 특징, 가격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배송 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 제 섹션의 그 키워드가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좀 사례를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주로 행해지는 마케팅에 대비해서 특히나 이제 동남아 이커머스 마케팅의 특징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뭐 큰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광군절, 광군제라고 한 2개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한 2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1년 동안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메가 캠페인, 소위 말하는 거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비즈니스 as usual 하던 대로 계속 이제 저희가 열심히 그 판매를 하는 행태라고 하면 동남아시아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 같은 행사가 1년 동안 10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국과는 다르게 정말 효과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한국은 10번을 하면 사실 10번 캠페인 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남아는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4천만 명 2년만 해도 이제 거의 1억 명이라는 새로운 신규 유저가 들어오는데 그 유저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캠페인이 단순히 판매뿐만 아니고 판매도 이제 저희 평균 대비해서 10배 정도씩 하는데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동남아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그리고 동남아뿐만 아니고 아마 동남아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신규 고객의 유입이 빠른 그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의 수단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팁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두 번째는 동남아의 특징이 또 이 온라인이지만, 아까 제일 첫 번째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도 있고 니즈도 있고, 약간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또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을,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고 솔직히 아직은 온라인 쇼핑이 한국이나 미국만큼 자리를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익숙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새로운 신규 유저가 매년 4천만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는 만져볼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보지도 못하는 상품을 결제를 하고 여기서 내가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쇼피가 아닌 자사몰, 소위 말해서 그 특정 브랜드의 브랜드몰을 직접 여시는 경우도 많은데 구매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는, 동남아의 경우는 마케팅에 관련해서 가격을 내리는 그런 프로모션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보여주는 마케팅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의구심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는 고객과의 CS 그리고 이벤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샵 세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이 쇼피에서 보시면 이게 약간 쇼핑 앱 반, 게임 및 소셜 미디어 앱 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소비자들의 시간을 많이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앱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피드라고 해서 내가 뭔가 짧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봐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팔로우를 할 수가 있고 서로 팔로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쇼피에도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로서 그런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매출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저희가 새로 만드는 그런 기능들, 특히 피드 같은 경우는 거의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구매 전환을 위한 마케팅은 사실 저는 동남아가 국내나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온라인 그 이커머스에 있어서 구매 전환을 위한 마케팅 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인이라든지 그 바우처라든지 하는 기능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소셜 미디어 제휴 마케팅인데요. 저희 한국 업체분들, 쇼피에 이제 입점해 주시는 업체분들을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급 브랜드보다는 중소 브랜드 업체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강하게 형성이 돼 있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한국에 계시는 동남아 분들 있잖아요. 뭐 교환학생이실 수도 있고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동남아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한국 제품을 써보고 리뷰를 해보고, 그걸 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본인의 쇼피 어카운트에 올리는 이제 이런 그 브랜딩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뭐 진출 기업 사례를 두 가지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쇼피에 들어오는 동남아 및 남미로 수출하고 있는 이 업체들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말 신기한 게 쇼피에 들어오시는 업체분들의 30%가 이커머스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온라인에 판매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30%나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 중에 80% 이상은 해외 이커머스에 판매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소규모의 그리고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업체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여기에서 사실 결정적인 건 이커머스 경험이 없는 업체분들이 오히려 국내 이커머스 경험만 있는 업체분들보다 평균 판매량이 높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쇼피 플랫폼 자체가 접근성이 좋고 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국내 시장과 다른 동남아 시장 특징을 마케팅에 잘 활용을 했을 때 국내 시장이라는 그런 벤치마크에 너무 제한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좋은 판매량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셀러분들을 통해서, 판매자분들을 통해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뭐 기업 사례 자세한 내용은 간단하게만 제가 짚고 지나갈 거고, 하나는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헤어케어 뭐 잘 아시는 샴푸나 컨디셔너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쿠팡에서 찾아보시면 한국에서도 정말 판매를 잘 하고 계신 그런 브랜드입니다. 쇼피 입점하시고 나셔서 저희 배송이 사실은 비행기로 보내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비행기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게나 부피에 대해서 좀 더 민감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 대비 200% 이상 지금 한 3년째 계속 성장을 해와주고 계신, 정말 잘 하고 계시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잭시믹스라고 애슬레저 브랜드인데, 동남아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 소위 말하는 이제 홈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이런 애슬레저 브랜드들도 그 해외로, 패션이지만 불구하고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시간이 다 돼서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동남아 시장이나 아니면 앞으로 남미, 유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